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제가 오자마자 너무나 반가운 책을 만났습니다. 제철 행복 김신지 에세이. 이 진짜 지금 이 계절의 색깔인데요. 초록색. 그쵸. 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난 겨울 동안 달려왔는지. 이 초록 계절에 내기 위해서. 네, 제철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너무 오늘 작가님의 아주 복장이 네. 철쭉 분홍색 철쭉 같아서 분홍색이에요. 네, 아주 책과 잘 어울리고요. 이 책 표지에 뭔가 이렇게 지금 이게 쫌쫌쫌 돼 있는 요게 꽃무늬 아닐까요? 맞습니다. 철쭉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오, 좋습니다. 정확하게 되게 잘 보시네요. 네. 표지랑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철 행복 김신지 에세이 인플루엔셜에서 이 책이 막 나왔습니다. 네. 서점에 가셔서 좀 보셨어요? 이 책 매대에 놓여 있는 아직 풍경 못 같은 거. 봤어요. 아, 지난주에 나와서 네. 아직 못 봤고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나온 김에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서점에 가서 네, 보고 가겠다. 네. 이 책을 오늘 또 우리 북카페 카페인 분들 위해서 선물로도 챙겨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뭘 네. 하셔야 되는지 파악을 하시면 어, 저희가 미션을 드리고 네. 그걸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책을 7분께 행운의 7분께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행운의 7분. 와, 오늘 풍성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카페인님께 미션을 드릴 거라고 합니다. 맨날 너무 숙제를 내는 사람이라서. 네, 너무 좋습니다. 선물도 참, 네. 고은 작가님께 미루지 말고 지금 챙겨야 할 제철 행복을 위해. 지금 챙겨야 할 제철 행복. 정말 잘 이렇게 챙기면서 살아가는 신지 작가님 모습이 이 표지에도 딱 나와 있네요. 여기 저의 페르소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표지에 있는 그 친구를 갓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뭔가 갓 저 한국 갓인가? 이거 한국 갓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친구도 책을 그 온라인 서점에 뜨자마자 뭐 망태기를 메고 어딜 그러니까요. 가는 거라고 해서 약간 닌자 거북이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힙한 모자에 힙한 배낭 같진 않니? 라고 했더니 그냥 너라고 생각하니까 망태기에 갓을 쓰고 그러니까 갓이 지금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닌 거죠? 다들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카페인 여러분들. 초록을 등에다가 메고 가고 있습니다. 망태기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네. 초록 망태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또 초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24번의 다정한 안부. 오늘 그래서 이 신지 작가님 제철 행복 얘기를 좀 많이 좀 나눌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 네. 우리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앉으시는 분들은 좀 이제 그런 상태로 오시진 않잖아요. 네. 오늘 또 어떤 분이 네,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오셨는지 맞아요. 늘 한숨을 쉬시잖아요. 대부분 한숨 쉬면서 네. 이렇게 구겨진 얼굴로 들어오셨다가 네. 뭐 좀 썩 괜찮네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덤덤하게 나가시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약간 그 이미 예고를 다 해서 좀 네. 쑥스럽네요. 왜요? 에세이 테이블 손님에게 처방할 책은 저의 책이기 때문에 저 아직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하자라고 네. 하고 이제 에세이 테이블 손님이 한숨을 쉬고 음. 나면 자, 저의 책을 처방해 드립니다. 오늘 준비돼 있어요, 오늘. 뻔뻔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테이블 이 손님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카페인님이라면 행운의 7분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손님이 민망해서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지만 네. 지금 와 계세요. 맞아요. 손님 바로. 근데 뭐 자기들끼리 왜 이렇게 쿵짝쿵짝 하고 있지라고 문 밖에 서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 바로 모셔볼게요. 봄봄봄 봄이 왔네 라며 노래를 다 부르기도 전에 뭐야 벌써 여름이야? 사계절도 못 챙기며 살지만 24절기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나란 녀석. 허무하다 허무해.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24절기 동그라미를 그리는 나란 녀석.
나름대로 좀 뭔가 잘 그건 챙겨가면서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왜 허무하다는 걸까요? 이분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건 저긴 한데 네. 근데 그래도 사실 뭐 나아질 게 없다 이런 느낌일까요? 계절이 너무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계절의 어떤 흐름을 감지하려고는 하지만 막상 이제 일상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음. 지금 좀 너무 초여름이지 않나요? 어느덧?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봄이 왔다고 우리가 아, 이제 봄이 왔어요. 막 같이 어. 얘기 나누고 봄꽃 폈다고 좋아한 게 엊그제 네. 같은데 또 벚꽃은 빨리 다 져버리고 요즘엔 또 주말에 엄청 더웠잖아요. 맞아요. 여름 날씨고 하니까 봄이 왔네 생각하다 보면 여름이야? 이렇게 어. 되고 여름을 또 덥다 더워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가을이야? 이렇게 되고 그렇죠. 1년이 되게 빨리 흘러가 버리는 기분도 들고 음. 계절을 그렇게 이제 앞선 계절을 흘려보낸 기분이 들 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24절기 특히 이 절기 박사 김신지 선생과 함께 우리가 뭐 이번이 뭐 소만이었어요.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막상 달력에는 어차피 써 있잖아요. 네. 그 24절기에 써 있기도 한데 그걸 보거나 뭐 동그라미 치는 것만으로 이 24절기의 행복까지 내가 챙길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사실 그냥 날만 이렇게 그쵸. 읊다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신지 작가님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소나기에 쥐는 음.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아유, 부담스럽네요. 오늘 네. 이 책 처방 맞죠? 아유, 맞습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 네, 여기까지 빌드업을 엉망진창으로 해봤지만 뭐가 오늘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올곧게 해왔는데 지금. 네, 그래서 좀 계절을 챙기며 살고 싶다는 네. 생각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음. 봄에는 좀 봄의 즐거움을 챙기고 여름도 덥다 덥다 하지 네. 않고 좀 여름 안에만 있는 즐거움을 내가 좀 잘 느끼고 이런 음. 식으로 계절을 잘 체감하면서 계절마다 즐거운 일도 하고 싶은데 아. 막상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 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계절을 챙기겠다는 생각까지도 오진 않았지만 너무 음. 바삐 살아서 계속 뭔가를 놓쳐버린다는 기분이 그렇죠. 드신다거나 어. 하신다면은 저는 계절과 친해지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런 책도 쓰게 되었고요. 아, 이걸 이런 어떤 형식으로 쓰겠다라고 24절기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신지 작가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아, 출판 기획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제철 행복이라는 이 제목처럼 저는 사실 원래 계절마다 제가 좋아하는 소소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내가 봄에는 음. 어떤 일을 하는 걸 음. 좋아하고, 내 여름에 나만의 작은 기쁨에 뭐가 네. 있는지. 근데 그 제철의 단위를 사계절로 둘 수도 있고, 그렇죠. 월별로 지금 4월에, 5월에 뭘 할지 어. 할 수도 있는데, 그 단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어. 생각을 하다가 달력을 어느 날 가만히 보는데 아, 그래. 절기란 게 있었지. 음. 24절기가 있으면 24절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의 꼭지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계절을 느껴보고 또 제철 행복을 써보려고 어. 24절기를 이렇게 캐치를 하게 되었어요. 좋네요. 네, 신지 작가님 덕분에 우리도 24절기로 만나는 그 네. 제철 행복들을 이제 누리게 된 거죠. 책을 그리고 통해서 좀 배우고. 또 농부의 딸이기 때문에 네. 절기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서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절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이제 고구인이 뭐 봄비가 오면 아. 뭘 한다 이런 식의 대화들을 늘 어. 친숙하게 듣고 자라서 아, 절기란 게 우리 생활에 있지. 네. 절기라는 더 섬세한 달력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아, 오늘 뭔가 원 없이 이 절기에 대한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네. 절기 박사 닉값을 해보도록. 니값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하현상이 함께한 여름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책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작가님, 오늘의 책이 무엇이죠? 네, 따끈따끈하게 나온 저의 신간
제철 행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김신지 작가님은 어떤 분인가요? 객관적으로 우리에겐 전달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작가님에게는. 꺼내 먹어요를 8개월째 얼마 8개월? 됐죠? 8개월 넘은 것 같아요. 8개월 넘었나요? 새삼스럽게 엉뚱한 구석에서 지금 감탄을. 빨리 신지 작가님은 네. 어떤 분이냐고요? 꺼내 먹어요에서 열심히 애정하는 에세이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네, 또 저의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산문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제가 볼 때 이 제철 행복을 쓴 김신지 작가님은 그러니까 에세이스트라고 하는 그 장르로 글 쓰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신지 작가님을 통해서 에세이라고 하는 장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읽었던 에세이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오늘을 생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네. 생일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그 축하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는 날은 그냥 생일로 삼고 싶어요. 자, 오늘 이 김신지 작가님의 신간 저희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이제 너무나 잘 저희가 접하게 됐습니다. 24절기를 살아오시면서 이걸 또 절기 박사라는 이름으로 접해서 네. 책까지 내시면서 이 절기는 진짜 좀 나를 닮은 것 같아. 이런 거. 절기 MBTI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일단 제가 태어난 즈음을 어, 네, 저는 소서생이에요. 소서. 네, 작을 소의 더위서에서 작은 더위인데 어쨌든 7월 중순 무렵이어서 아,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초여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그 태어난 즈음의 계절을 좀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도 물어보면은 대체로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게 진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게 뭐 별자리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소서라고 하는 절기는 또 저에겐 좀 낯선 느낌이긴 해서. 일단 절기에 대한 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좀 절기 박사 모드로 얘기해 예, 볼까요? 좋아요. 네. 네. 절기를 약간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혹시 옛날 사람들이 만든 좀 미신에 가까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입추에 조금만 서늘해져도 와, 절긴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절개 진짜 과학입니다. 음. 지구가 이렇게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걸 우리가 네. 1년이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지구에서는 갑자기 제가 박사가 된 것 같네요. 아, 좋은데요? 네. 네, 지구 관측자는 당연히 지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년에 걸쳐서. 그러면 1년에 걸쳐서 태양이 움직이는 그 경로를 24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둔 것이 24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해의 24걸음이다 이렇게도 책에 표현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네, 표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계절 변화가 해의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니까 해가 만들어내는 계절 변화를 그냥 24개로 나누고 각각의 24개의 계절 이름을 붙여준 게 네. 절기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지실 것 같고 이 방금 소서생 얘기를 했는데 네. 절기에 대한 또 두 번째 오해 중에 하나가 그 달력에 적힌 그날 하루를 절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절기는 사실 방금 그 24개의 지점으로 나눴다는 네. 그 지점을 태양의 정중앙이 통과할 때가 그 어. 절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제 아. 다음 절기가 올 때까지를 한 절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봄을 뭐 3월 5일 하루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절기도 24개의 계절이라고 보면은 이제 소서라는 계절이 있는 거고 다음에 대서라는 계절이 오는 거고 우리가 그냥 오늘이 뭐 고구, 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절기의 시작점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입기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절기가 시작되는 그 절기에 들어서는 날이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재밌죠? 네, 아니, 참 사실 쉬워요. 정말. 제가 그 제철 행복에 대해서 쓰려고 이 책을 네. 시작한 건데 막상 절기를 제가 요즘 말로 디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절기가.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막 옛날 책들도 엄청 찾아보고 막 그림 자료, 막 사진 자료 다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얘기를 막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네. 마음에서 쓰기도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소서 곧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고은 작가님은 저는 생일이
11월이에요. 제가 아까 살짝 알려드렸는데 11월 초. 네. 11월 2일은 네, 고은 작가님은 초록하는 2일. 제가 지금 사주 박사님처럼 아니면 타로 네. 박사님처럼 지금 쳐다보고 그러니까요. 고은 작가님은 상강생이십니다. 상강이요. 네, 상강. 네. 서리상 내릴강. 서리가 내리는 강. 서리가 내려서 단풍이 짙어지는 계절에 태어나 아, 아주 다채로운 작가님의 매력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절기에 태어나셨다고 할 수 있죠. 그 뒤에 구절은 이제 절기 박사님의 이렇게 덤인 거죠. 그렇죠. 해몽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밌네요. 방송 전에 살짝 여쭤봤어요. 밖에 계신 우리 수뇌부에게도 네. 동민 작가님은 12월 27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들을 읊으세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게 개인정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일 선물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 네. 12월 27일. 동지생이에요. 동지. 동지는 동미 작가님 동지생이에요. 네. 재밌다 라임이. 동자 돌림이고요. 네. 그리고 동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밤이 가장 긴 날에 이제 해가 기운이 세서 죽어가는 듯 보이지만 다음 날부터는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양이 부활한 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동민 작가님은 태양의 부활과 아주 관련이 깊은 분인 거죠. 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PD님은 네. 언제 날짜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네. 경칩생이셨어요. 앞에 둘은 뭐가 돼요? 우리만 날짜. 경칩. 우리 경칩은 시아버님 많이들 경칩.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한 개구리라고 할 수 있죠. 일어나시면 힘드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부지런한 개구리가 네. 어울린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한번 그 달력에 적혀 있는 절기들을 보면서 내 생일이 어느 절기쯤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은 와. 무슨 생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절기 생이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달력 보면 그것보다는 이 신지 작가님이 붙여주신 아까 해몽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게 더 재밌긴 해서 네. 사연으로 마구 남겨주시면 우리 또 신지 작가님이 그 사연 보고서 네. 다다음 네. 주에라도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덕담을 한마디씩 붙여서 그러니까요. 말씀드릴게요. 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벤트 안내도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사실 좋아하는 절기가 있다. 혹은 이 책에 적힌 것처럼 나도 사실 계절마다 즐기고 있던 나만의 제철 행복이 있다. 네. 요 두 가지를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중에 남겨주신 것 보고 제가 7분을 선정해서 책을 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7분 선정 누가 될지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도 올라가고 저희 방송 통해서도 한번 그 사연들 네. 좀 이제 모아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읊어보고. 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의 문장들이 가득할지 궁금하시죠? 바로 낭독을 듣고 가겠습니다. 어디를 읽어주실 건가요? 일단 절기에 대한 그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절기 박사로서 절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가득 담긴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 가득 담긴 부분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어디로 떠나든 벚꽃을 배웅하러 나서는 건 고구 즈음. 6번째 절기이자 봄철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는 이름도 정겹다. 봄비가 내려 모든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 무심히 넘기던 절기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계절의 흐름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추나 추동이 들어간 입절기와 기절기 외에 기온의 특징을 담고 있는 이름에는 소서, 작은 더위, 대서, 큰 더위, 처서, 더위가 그침,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등이 있고 강수 현상을 나타낸 이름으로는 우수, 봄비, 고구, 곡식비, 소설, 작은 눈, 대설, 큰 눈이 있다. 백로, 흰이슬, 한로, 찬이슬, 상강, 서리가 내림 등은 수증기의 응결 현상을 나타내고 경칩, 소만, 망종, 청명 등은 이 무렵 만물의 변화를 관찰해 붙인 이름이다.
뜻을 알게 된 것만으로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내고 계절의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이 든다. 해의 움직임에 끊어짐이 없는 것처럼 절기 역시 하나의 연결된 흐름으로 읽을 때 기억하기가 쉽다. 입춘부터 봄 기운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면 우수의 비에 언 땅이 녹는다. 땅이 녹으니 그 안에서 잠자던 동식물이 깨어나는 게 경칩이고, 그렇게 깨어난 자연의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게 춘분. 이후 산천의 꽃이 만발하고 곡식을 기를 수 있을 만큼 봄이 깊어진 때가 청명과 고고다. 절기상 어느 무렵을 지나든 지금에는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쌓여 있고 다가올 시간의 단서가 숨어 있는 셈이다. 철들다라는 말은 바로 이 절기, 제철을 알고 사는 것을 뜻했다. 철부지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니 어리석다는 의미. 때를 알아야 하는 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릴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긋나고 꽃을 피우지 않은 나무에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결국 철이 든다는 건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고 제때 해야 할 일을 하며 산다는 것. 봄이 오면 나무는 꽃을 피우고 새들은 둥지를 짓고 농부는 씨앗을 뿌린다. 잊고 지낸 지 오래된 사실이지만 우리 역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도록 태어났다. 그렇다면 나무와 새처럼 우리에게도 때에 맞춰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권나무의 빛나는 날들 들려드렸어요. 김신지 작가의 책 제철 행복에 담긴 글 봄산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고구엔 봄산과 돌미나리 전이 제철 중 한 부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걸 또 그 저자인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이게 진짜 목소리다 이런 느낌. 첫 번째 낭독이어서 네. 뭔가 좀 읽으면서도 와, 좀 그 마감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면서 와, 이렇게 드디어 카페인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낭독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고야 말다니 아주 음, 감개무량했어요, 혼자. 이게 첫 번째 낭독이에요? 아직 오프라인 행사 네. 등등등. 네, 제가 서점에도 못 가봤으니까요. 와, 첫 번째 낭독도 북카페에서 그니까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의 그 SNS 계정에 네. 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음. 올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카페인 카페인 분들도. 여러분들도 네, 시간이 되시면은 그러니까요.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꼭 그 속삭여 주세요. 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이에요. 요즘에는 저는 만나게 되면 카페인이 먼저 얘기 안 하시고 이름을 얘기하는데 너무 낯익어서 혹시 그러시겠네요. 카페인이세요? 그럼 네 이렇게 맞아요.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맞아요. 많은 카페인님들과 신지 작가님이 또 대면 만남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 듣는데 와, 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돌미나리는 또 우리 한때 우리의 구호였잖아요. 맞아요. 제철 구호. 네. 지금 딱 그 계절인 거군요. 네, 이번 책에서 그 24절기마다 이렇게 부제를 지금은 뭐뭐가 제철 이렇게 또 붙여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저의 이제 제철 행복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서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챙겨 먹는 음식이나 과일이나 그렇죠.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좀 연례 행사 같은 활동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나만의 좀 기쁨도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저는 이 책 쓰면서는 이전의 산문집과는 다르게 네. 그냥 저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절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읽어주신 맞아요. 부분 들으면서도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철들다. 이게 바로 이 제철을 알고 사는 것을 뜻했다라고 네. 쓰셨고 철부지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니 어리석다는 의미라고 네. 하시잖아요. 철들다, 철부지 이런 말 우리 많이 쓰는데도 맞아요. 막상 절기에는 무뎠던 것이 아닌가 음. 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농경사회였고 농업이 좀 나라의 또 근간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중요했겠죠. 절기를 음. 알고 농사를 짓는 게. 그쵸. 그래서 아마도 철들다의 어원이 저도 이 책 쓰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오. 그러니까 제때 이렇게
파종을 하고 또 뭐 서리가 내리기 전에 또 수확을 하고 해야 네.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아갈 때를 철 부지의 그 부지가 아니부자의 알지자인 것도 이거 어. 찾아보다 알아서 막 그러니까요. 요즘 어원을 찾아보다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남편이 이제 어원 덕후가 되어가지고 다음 책 벌써 나오나요? 약간 느낌이? 아니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지만 이제 제 주말에 고향에 다녀왔는데 네. 제 고향이 문경이잖아요. 아. 근데 문경에 갑자기 문경은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문경 세제가 유명하니까 그쵸. 어떤 그 과거를 보러 가는 그 길목이었어서 뭐 그럴 문자가 아닐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들을 문에 경사경이더라고요. 아. 그럴 문이 아니라 들을 문. 네. 그래서 또 막 저 혼자 생각했죠. "헉, 내가 성공할 징조인가? 경사가 들려오는 고향에서 태어났으니 옛날에 장원급제처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요즘에는 이 또한 무디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걸 파헤쳐잖아요. 지금 네. 신지 작가님은. 내 걸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 한번 절기생 얘기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네. 고향의 그 지명에 담긴 한자 풀이를 찾아보시고 괜히 나와의 연관성을 이어보시는 것도 재미나실 것 같아요. 야, 진짜 느슨해질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뎌질 틈이 없을 것 네. 같아요. 뭐 매몰 이런 단어가 너무 멀 것 같고 신지 작가님 원래도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지금 또 낭독해 주신 부분 들으면서 더욱더 진짜 이분 앤 셜리 같아. 빨간 머리 앤. 끝에 아, 이를 쓰는 앤. 네. 이런 느낌을 더 받았어요. 문경시에서 태어난 앤. 앤. 네. 그럼 앤의 목소리로 저희 한 부분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앞에는 이제 절기에 대한 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뒷부분에 낭독할 것은 이제 제철 행복이라는 이 제목에 어울리는 부분을 특히 지금의 이 절기에 맞게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낭독 듣고 갈게요. 이팝나무 꽃 좀 봐. 조팝 아냐? 키가 크면 이팝이야. 이파는 내게 늘 이팝으로 온다. 해마다 도심의 가로수로 늘어선 이팝나무에 하얀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아래를 지나던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 아, 이파구나 한다. 여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절기 이파. 5월 초순을 여름의 문턱이라 부르기엔 이르지 않나 싶다가도 며칠 새 확연히 달라진 실록 앞에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파는 마지맹 혹은 처음 초자를 써서 초여름이란 뜻의 맹하, 초하라고도 불린다. 초여름은 내가 가장 편애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매년 이파가 되면 오늘부터 초여름이라 불러도 된다고 허락을 받는 기분이다.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의 맹량 혹은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보리의 가을이라 해서 맥추라 불리는 것도 반갑다. 아, 보리가 익는 계절이니 보리로 만든 맥주를 마시라는 뜻이군. 하고 멋대로 짐작하며 선조들의 뜻에 따르기 위해 야외에서 맥주 마실 자리를 찾아 헤맨다. 내게 이 무렵에 이름을 붙여보라 한다면 5월의 하얀 눈이 나뭇가지에 앉은 계절이라 답하겠다. 입하부터 6월까지 하얀색 꽃들이 지천에서 피어난다. 잎하얀 꽃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다. 꿀벌과 나비를 유인해 꽃가루 바지를 해야 하는 식물의 입장에선 봄이 지난 지금 하얀 꽃을 피우는 게 가장 유리하다. 짙은 초록숲에서 이파리와 구분되게끔 밝은 하얀색 꽃을 피우고 색을 만드는 대신 아낀 에너지로 진한 향기를 빚어내 벌을 불러들이는 건 나무의 오랜 지혜다.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얀 꽃이라 뭉뚱그리는 대신 그 아름다움을 향해 고개를 들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는 일. 개천이나 공원에서 키 낮은 덤불을 이루며 좁쌀을 튀겨놓은 듯 작은 꽃을 피우는 건 조팝나무. 가로수로 쓰일 만큼 키가 큰 데다 길쭉한 쌀알 모양의 꽃을 피우는 건 이팝나무다. 쪼만하면 조팝, 이따만하면 이팝으로 외우면 잊을 수가 없다. 이팝나무는 꽃이 마치 흰쌀밥을 담아놓은 것 같아 보인다고 하여 이밥, 쌀밥 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이파 무렵에 꽃이 피는 나무여서 이파목이라 불리다가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옛사람들은 이팝나무로 농사운을 점치기도 했다. 쌀밥을 닮은 꽃이 피니 고봉밥처럼 꽃이 수북하게 피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창군 목교 마을에 수령 250년이 훌쩍 넘는 커다란 이팝나무가 있다는데 언젠가 뭉게구름처럼 꽃이 만개한 모습을 만나러 가보고 싶다. 정미라의 그림 띄워드렸습니다. 김신지 작가의 책 제철 행복에 담긴 글 5월에 내리는 이토록 하얀 눈 잎하얀 꽃이 제철 중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번 또 낭독해 주신 부분 들으면서는 진짜 작가님 이 이름 붙이고 뭔가 이 라임 살리고 어떤 글에다가 리듬감 부여하는 그 재미를 또 한껏 즐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팝나무가 요새 엄청 펴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글은 연재 당시에 썼던 글인데 음. 이팝 이러면서 혼자 무릎을 치며 와, 이 하얀 꽃이라는 그 글을 써야겠다. 네, 근데 정말 하얀 꽃이 많이 필 때거든요. 지금이. 그러네요. 뭐 네. 아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쭉 이렇게 흰 꽃들이 맞아요. 많이 핍니다. 찔레꽃도 하얀 꽃이고 오, 주변에서 아마 다들 집 근처 공원 걸으실 때나 네. 또 뭐 강변 같은 데 산책하실 때 하얀 꽃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음, 그래서 낭독한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의 숙제가 이제 잎 하얀 꽃들의 이름을 익히고 좀 불러주는 일 이런 걸로 정해봤었는데 그냥 하얀 꽃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그쵸. 아 이거는 무슨 꽃이네 저건 또 무슨 꽃이네 음. 하고 알고 지내시면은 또 매년 잎화가 올 때마다 더 즐거우실 것 같아요. 어차피 살아가는 한 생, 맞아요. 꽃들의 이름, 뭐 요거 그냥 미리 좀 알아두면 그럼요.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즐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저도 택배 기사님들이 그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 김신자 씨, 이렇게 김순자 씨, 뭐 이렇게 대충 보시고 읽었을 네. 때 조금 서운하잖아요. 아, 그래요? 꽃의 입장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보고 막 심지어 이름 부르지도 않고. 찔레꽃이라고 할 때 그 찔레꽃이 난 찔레꽃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꽃의 입장에서 우리가 네.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줘 보자 주장해 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 주장 반갑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맥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면서 거기서 아, 맥주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네. 이 또한 이런 의식의 흐름도 너무나 신지 작가님스러워서 아니 근데 귀여워요. 절기를 공부하면서 안 게 아주 조상님들은 대단한 애주가에다가 아, 낭만을 알죠. 네 어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싶게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 떠오르는 거는 네. 뭐 술 얘기는 아니지만요. 음. 그 구구소환도라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옛날에는 홀수를 이제 양수로 길하게 여겨서 아, 구는 가장 큰 한 자리 양수니까 되게 길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 그래서 동짓날에 네. 이제 아흐레가 9번 반복되면 봄이 온다. 라고 해서 아, 9980일이니까 네. 81개의 매화를 그려서 아, 그러니까 백매화를 그리고 네. 그 80일에 하루에 하나씩 꽃송이를 색칠을 해나갔대요. 어머. 정말 낭만이 터지죠. 네. 아, 이게 색칠 공부인데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아름답게. 컬러링 북 같은 그쵸. 건데요. 그걸 이제 그 창틀에 그 문지 그 창호지에 붙이거나 빈 벽면에 붙이고 그 와중에도 뭐 흐린 날은 그 꽃잎 위쪽, 뭐 맑은 날은 아래쪽, 뭐 네. 눈이 오는 날은 가운데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하나씩 하다가 81일이 지나면 이제 다 채워졌잖아요. 네. 홍매화로. 어. 그러면 창문을 열고 바깥에 핀 진짜 매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름답다. 따라하고 네. 싶어요. 그때가 동지로부터 81일이 지나면 한 3월 12일, 13일쯤이어서 네. 실제로 경칩 무렵에 매화가 피어날 때여서 와. 이제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계절을 그쵸. 낭만적으로 즐겼을까 싶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작가님이 너무 신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까 또 음악 나가는 사이에 이 책에 대해서 진짜 재밌게 즐겁게 썼어요. 네, 쓸 때 고통과는 별개로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감의 고통과 이런 것들 다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너무 신나서 쓰셨던 것이 느껴져요. 지금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책의 문장들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 책은 유난히 사실
막 그 북토크에서 또 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좀 쑥스럽거든요. 어. 제가 뭐 대단히 살았다고 제가 살아온 네. 얘기를 네. 막 5, 60대 더 훌륭하게 사신 네. 독자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 떠드는 것도 되게 민망하고 했는데 이 책은 내가 마음껏 절기와 계절에 대해서만 떠들 수 있겠구나라는 아.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과 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풍성해질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절기 얘기 속에 신지 작가님의 느낌이 너무나 많이 살아 있어서 이 작가가 너무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절기 얘기는 우리 두고두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목 실록의 계절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 신지 작가님의 갓 나온 신간 제철 행복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훌쩍 펼쳐볼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요. 뭐 기대고 싶을 때마다 펼쳐볼 수 있겠죠. 그냥 지금 흐르는 계절의 부분을 먼저 찾아 읽으셔도 좋고 아까 절기생 이야기한 것처럼 네. 내 생일 즈음에 있는 절기부터 신나게 찾아 읽으셔도 좋고요. 좋죠. 네. 어쨌든 저는 이 책 쓰면서 처음으로 1년을 사계절이 아니라 24계절로 살아보는 아주 진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름마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또 계절을 더 촘촘히 느낄 수도 있고 보름마다 좀 새 마음을 먹으면서 네. 지내는 팁도 얻게 되고 해서 즐거웠어서 그 즐거움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고 해서 열심히 쓴 책이니까요. 꼭 여러분들 제철 행복 열심히 남겨주시고 또 저한테도 들려주세요. 나의 제철 행복은 무엇이다 네. 이런 얘기. 우리 사연 남겨주신 카페인님들 저희 신지 작가님이 사연 하나하나 다 보시고 네. 엄선해서 7분께 네. 선물 드릴 것입니다. 계속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이 질문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절 지금 5월 3일이죠. 지금 이 시절에 신지 작가님이 느끼시는 제철 행복 구체적인 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5월 5일이면 입하예요. 그리고 이제 보름간 또 입하의 계절로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 덥, 안 춥, 그렇죠. 싱그러운 또 그 이파리들과 이 맞아요. 쾌적한 바람이 불고 음. 모기 없고 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양 꽃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바깥 산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책을 하면서 하얀 꽃을 찾아라. 네, 그리고 뭐 주말에 돗자리 하나 가볍게 들고 네. 동네 어디 앉을 데 없나 두리번거려도 보고 뭐 한강이 또 제철이죠. 뭐 한강에 가시거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 또 우리 요즘 개천 정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곳에 나가서 이 날씨를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또 한강이 제철이다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제철인가요? 네, 그냥 그 자기 좋아하는 것 뒤에 뭐든 땡땡이 제철. 제철이다. 좋을 때마다 지금 작가님 요즘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저요? 신지 작가님이요. 그럼 신지가 제철이네요. 네. 그냥 아무데나 제철을 막 붙이면서 살면은 그냥 한 번씩 더 웃고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진짜로 신지가 제철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님들 서점 나들이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 책 보시면 카페인이에요 하면서 안부도 전해주시고 선물하기도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면 그 사람의 한 해에 기륭화복까지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그쵸.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좋네요. 입춘에 입춘첩을 쓰듯이 약간 한 해의 어떤 행복을 빌어주는 그렇죠. 의미로 이 책을 또 선물해 주신다면 아주 커다란 저의 기쁨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신지 작가님의 제철 행복으로 함께한 꺼내 먹어요. 우리 손님 만족하셨겠죠? 제가 몹시 만족한 것 같은데요. 그 손님이 신지 작가님? 아주 손님한테 송구하고요. 네. 그 손님에게도 사인본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제가 좋습니다. 7권을 붙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